안녕하세요. 리틀한나입니다. 오늘도 성교육이 그 전에 1편이랑 지금 2편 똑같이 애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러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애널 이야기도 제 경험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실 때에도 애널 넣으면 진짜 흥분하나요? 선생님은 어땠어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셔도 제가 제 입장에서만 설명드리는 거라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애널 삽입을 하실 때는요.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막 야동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들이 갖다 박는다고 해서 흥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도구들 제가 그림을 또 그렸거든요.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하실 분들 하시고 하기 싫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일단 애널 비즈하고 애널 도구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비즈는요 요거예요. 딱 이렇게 비즈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얘도 처음에는 작다가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고요. 애널 비즈도 처음엔 작은데 점점 커지는 애널 비즈들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 굵기가 다 다른가요? 라고 하시면 이게 우리 은꼬예요. 항문에다가 넣을 때 처음부터 막 이렇게 큰 걸 넣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냥 평상시에 너무나도 쉽게 들어가시는 조금 그렇게 넓으신 분들 아니고서야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관략근 있습니다. 근육이요. 관략근도 근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도 스트레칭 하면서 몸을 풀어주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항문 섹스를 하실 때에도 이런 도구들 사용할 때에도 처음엔 작은 걸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꼬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모양이 살짝 삼각형처럼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요. 들어갔어. 여기 입구에서부터 살짝 들어온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점점 넓어지면서 한 요렇게 넓어졌을 때 아파. 뭔가 들어오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아팠는데 다시 쫄아들면서 작아지면서 휴 합니다. 편한 거예요. 강제로 넓혀졌다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응꼬에 힘을 줄 때 우리가 대변을 볼 때에도 대변 응아를 할 때 이게 싸려고 할 때 힘 꽉 주잖아요. 그때 힘 꽉 줄 때 그 다음에 힘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휴 소리 이런 나오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다 아픈데 휴 살만해졌어. 그러면 다시 넣어야겠죠. 그러면 점점 넓어져. 좀 아픈데 아파 하다가 휴 이 반복이야. 아프다가 괜찮아졌어. 아프다가 괜찮아졌어. 아프다가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널 제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굵은 거 이런 거 넣는다고 해서 흥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흥분하는데 천천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운동.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우리 항문도 삽입 전에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하면은 이 밑에 고리가 꼭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런 애널 제품들 대부분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없다 하면은 넣을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고리가 없잖아요. 이게 안에 장이 들어가서 실수로 안 나오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응급실 가시는 건데 우리 응급실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웬만하면 고리 있는 거 쓰시고요. 아니면은 끈 달린 거 이런 거 사용하세요. 이게
처음에 넣을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배에 힘주면서 대변 보듯이 빼려고 해도 안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간장약도 다시 한번 넣어서 빼보고 하지만 억지로 빼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병원 가야죠. 그리고 애초에 항문에다가 뭘 넣는 그런 데가 아니라 다 빠져나오는 그런 구멍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뭘 넣었다 했을 때 내가 억지로 잡아 끌려고 하다가 뭐 손톱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든 했을 때 장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실수로 천공이 생겼어요. 그러면 수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고리 있는 거 꼭 쓰시고요. 그리고 또 응급실 가서 제가 애널 섹스 하다가 비지가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요. 뭐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고리 있는 거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비즈가 있습니다. 이런 비즈는요, 아까 이거랑 다르게 조금 더 길어요. 긴 이유는 뭐냐? 깊숙하게 넣기 위함이죠. 길다, 깊숙하게. 이 깊숙하게 넣는 이유는요, 내가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뺄 때 확 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확 빼요 하면은 우리가 대변 볼 때도 이 변비 걸리신 분들 많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막 막혀있고 안에 뭔가 꽉 찬 듯하고 답답한데 뺄 때 확 빼니까 너무 시원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애널 비즈나 이런 제품들 또는 플러그를 사용하실 때 다 뺄 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삽입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뺄 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부터 똥 싸면서 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똥 잘 싼 다음에 막 칭찬받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애널 섹스 하실 때에도 뭔가 플레이 하실 때든 간에 우리가 되게 칭찬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자, 얘도 응꼬예요.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에서 벌어지면서 아파 하다가 삼키고 나서 오케이 괜찮아졌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줄이 다 매달려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잡아 당기기 위함도 있지만 이 줄이 하나씩 응꼬가 먹는 모습을 보면은 예쁩니다.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응꼬가 구슬 하나씩 먹을 때 예뻐요. 이게 여기에서 살짝 SM 성향이 좀 나오는데요. 있으신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응꼬가 하나씩 받아먹는 모습 보면서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M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 분들, 그러니까 바닐라 분들하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또 넣고 이렇게 또 넣었어요. 그러면 다 넣어가지고 끝까지 넣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잡아 뺄 때에는 이런 비즈 형식은요, 우리가 대변 보듯이 쌉니다. 싸면서 하나씩 빠지는 모습을 봐요. 물론 하나씩 빼다가 진짜 장액이 다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널 플레이를 할 때에는 무조건 애널 플레이 하든 아니면 섹스든 침대에 시트 있어야 돼요. 방수 시트. 아니면은 욕실 바닥. 오케이. 안 그러면은 이 사방팔방에 우리 솔직히 토 치우는 것도 역겹고 짜증나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막 대변이 막 사방팔방에 묻어있어. 그럼 어떡해요. 그쵸? 그리고 대변은 소변하고 다르게 냄새 진짜 심해요. 진짜 냄새가 잘 안 빠지니까 웬만하면 욕실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플레이하는 장소 따로 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즐기고 이제 환기 잘 시키면서 노시거나. 그래서 한때 한 10년 전쯤에도 유행 살짝 타려다가 못한 게 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집을 섹스용으로 그런 플레이 아지트용으로 사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 도구 같은 거 두고 거기에서 플레이를 할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돈이 드니까 뭐 나만의 그런 특별한 은밀한 장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SM 플레이 할 때에도 그 S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돔이든 셋이든 그 돈이 좀 있어야 합니다. 도구 사야 되는 것도 있는데 자기만의 그런 유지비가 들어요. 살짝 엽기로 세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싸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알 낳는다고 하죠. 그 모습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비즈 할 때 이런 걸로 즐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한 번에 이걸 확 잡아당겨서 다 뺍니다. 그랬을 때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쾌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합니다. 아무튼 뭐 SM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만의 취향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아네로스라고 해가지고 전립선 마사지 하는 건데요. 요거는 무조건 남성분들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개, 그리고 이거 세 개까지는 그냥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다 쓰는데 이거는 딱 전립선 마사지용으로 나온 거라서 남자분들 쓰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끝에는 이렇게 그냥 뭉툭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브라 이렇게 축 처져 있다, 코끼리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 고리에 손가락 본인 거 손가락 넣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고정하기에도 좀 편하겠죠? 뭐 이게 디자인마다 다 굴곡이나 두께, 사이즈, 그리고 또 재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 전립선 마사지 하는 거 내가 게이여서 그런가요? 저 똥꼬충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 전립선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어. 남자분들이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 여기 자극하는 거 좋은데 하면은 그냥 하세요. 난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들이댔을 때 그게 문제인 거지, 괜찮다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건 전 괜찮다 생각합니다. 좋아서 하는데 뭐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부분이 까딱까딱 거리면서 움직이는 바이브레이터도 있고요. 얘네들은 특이하게 재질이 다양한데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고 실리콘 있고요. 금속 재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속 재질은 어떤 재질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리고 요새 옛날부터 조금씩 인기 있는 거 유리 같은 이제 강화 유리인데, 강화 유리로 된 딜도나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냥 가장 기본형 요런 애들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 제가 이게 뒤에 그 뭐지 먼슬리 플래너라 가지고 지금 뒤에 살짝 긁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기본형인데요. 얘는 그냥 딱 그 딜도 모양이에요. 우리 가지 같고 오이 같고 그런 모양입니다. 애호박도 있다.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처럼 막 크게 휘어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살짝 휘어져 있는 요런 애들, 그리고 조금 두께가 있고 조금 굵직한 애들, 길고 이런 애들인데요. 여기 인꼬에다가 삽입했을 때, 물론 얘도 내가 여기 끝에서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살짝 이렇게 전립선 마사지 할 때 쓸 수도 있죠.
눌러주면서. 그리고 이런 기본형 모양은요, 항문에다 넣어도 되고 질에다가 넣어도 되고 입에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문에다 쓰는 애널 제품들은 애널용으로 따로 보관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내가 이걸 아무리 깨끗하게 쓴다고 해도 여러분들 집에 소독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해봤자 뭐 데톨이나 아이 깨끗해 아니면은 이런 전용 세척제 이런 걸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소독제들을 많이 쓰실 텐데, 그런 걸로 한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멸균 처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다가 소독기 돌리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뭐 전기 들어간 그런 제품들은 못 돌리겠지만 뭐 다른 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건 알아서 하시고, 조금 여담으로 알려드리자면, 일단 어떤 재질이든 간에 그 우리 알코올 수압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계속 알코올에 실리콘 닿으면 이게 실리콘도 노랗게 변색되거나 삭아요. 진짜.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너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런 실리콘들이 저가용 실리콘이 실제로 녹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추운 곳에 이제 겨울이다 춥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장판 틀잖아요. 그럼 또 전기장판 튼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실리콘 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실리콘은 좋은 등급의 실리콘을 써요 라고 해도 웬만하면 조심해서 다루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인용품계에서 정말 애기 젖병 그쪽에 쓰이는 그런 비싸고 좋은 실리콘 쓰는 성인용품은 거의 없어요. 있기는 한데 미친 듯이 고가거나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용품 기구들은 쓰고 나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썼다 하면은 버리고 새로운 거 쓰세요. 그게 가장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기본형은 콘돔 같은 거 씌워가지고요, 삽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얘도 콘돔은 씌울 수 있지만은 요런 애들은 콘돔 씌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오랫동안 쓰지 말고 1년 안 돼서라도 얘네들이 멀쩡하다 하면은 그냥 버리고 새 거 쓰시거나, 이게 보통 이런 비즈 모양 애들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전기 작동하거나 바이브레이터 같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소독기 돌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리콘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치과에서 일을 했을 때 내 친구가 알려줬던 건데, 어떤 치과에서는 소독기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우리 전기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 그런 거에다가 기구 넣어서 소독했다고 제가 친구한테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예전엔 그런 치과도 있었는데 요새까지 할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소독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 친구한테 야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떻겠어, 의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우리는 힘이 없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저도 가끔 밥솥에다가, 제 집에 있는 밥솥도 압력밥솥인데 가끔 소독합니다. 아무튼 근데 실리콘 좋은 거 써야 된다는 거 꼭 아시고, 그리고 소독기에 다 들어가는 약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구하고 하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열탕 소독한다 라는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은 콘돔 착용하고, 작은 사이즈다 하면은 이제 손가락 콘돔, 핑거 콘돔 사용하시고, 이렇게 비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기 힘드니까, 세척하기도 힘드니까 몇 번 쓰다가 버리시고 새 제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애널비즈 도구들 설명을 드렸고요. 또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또 20분이 다 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짧은 거 좋아하시는데 내가 말이 길어가지고 어떡해요. 그래도 끝까지 매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줄여보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조금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애널비즈든 뭐 그 플러그를 쓰든 어떤 도구들을 쓰든 간에 사용하실 때 무조건 러브젤
마사지젤 쓰셔야 합니다. 이 러브젤 중에서도 애널용으로 나온 그런 적합한 제품들이 있어요. 꾸덕하고요. 되직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여자분들이 쓰는 화장품으로 치자면은 슬리핑백 정도? 슬리핑백 같은 그런 제형을 쓰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수용성 제품을 쓰거든요. 왜냐면 물로 쉽게 닦이고 이제 잔여물이 안 남아서 내 피부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잘 못 닦으면 수용성 써도 트러블은 납니다. 우리가 이 항문도 피부고요. 특히 회음부도 피부고 네. 그리고 항문 주변 그리고 질 쪽이든 사타구니 또 러브젤 사용하다 보면 엉덩이 골로 흐르죠. 이 부분도 결국엔 피부라서 젤 잘못 쓰잖아요. 그럼 여기 트러블 나요. 진짜 뾰루지 염증 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애널비즈 애널 제품들 설명드렸고요. 2탄에서 끝나고 만약에 추가로 뭔가 궁금하신 게 있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러면 안녕!